녹화 시작하고 바로 오늘 내일 있을 UFC 215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 오늘 시작할게요. 일단은 메인 카드만 오늘 할 건데, 메인 카드 첫 번째 경기, 제레미 스티븐스와 길버트 멜렌데즈. 일단은, 길버트 멜렌데즈는, 이게 지금, 패더급 경기 맞죠? 그니까, 145 패더급 경기. 패더급 경기인데, 패더급 경기 맞나? (145파운드가) 145파운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패더급 경기가 맞는데, 멜렌데즈는 원래 라이트급에서 뛰던 선수죠. 멜렌데즈 라이트급에서 뛰던 선수인데 패더급으로 왔고, 아마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멜렌데즈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노세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제가 봤을 때 멜렌데즈의 노세화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레미 스티븐스는 워낙에 이게 폭발적인 선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레미 스티븐스는, 이 경기는 제레미 스티븐스가 아마도 KO 승을 전 예상을 합니다. 제레미 스티븐스가 이거는 판정으로 가거나 하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설사 제레미 스티븐스가 지면은 앞으로 이 제레미 스티븐스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살아남기가. 멜렌데즈한테 져버리면. 멜렌데즈는 물론 훌륭한 선수긴 하지만, 아무래도 노세화가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 턱이 분명히 많이 맞을수록 약해진단 말이에요. 턱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멜렌데즈가 KO 패하지 않을까. 제레미 스티븐스가 또 자신의 이제 속칭 빠따라고 하는 펀치력이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물론 이제 맥그리거한테 한번 망신을 당했었죠. 그거 자랑하다가 내가 패더급에서 제일 세게 치는 놈이다. 그랬다가 맥그리거가 난 너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망신을 당하고 멋쩍은 웃음을 지었던 제레미 스티븐스지만은, 그 이후에 에드가와의 또 명경기가 있었고, 명경기를 또 꾸준하게 하면서 패더급을 다시 또 이제 탑5 안으로, 아니 다시가 아니지, 탑5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제레미 스티븐스. 이 경기는 제레미 스티븐스의 KO승 예상합니다. 자, 두 번째, 라티피 일리르와 타이슨 페드로. 일리르 라티피와 타이슨 페드로인데, 타이슨 페드로가 전 경기를 봤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또 생소한 선수일 수도 있는데, 두 선수 다, 타이슨 페드로의 제가 전 경기를 봤는데, 이 선수가 약간 그러니까 앤더슨 실바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앤더슨 실바와 같은 체육관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앤더슨 실바와 같은 체육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생활을 했던 선수라서 거리를 벌려두면서 약간 오블리킥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치가 훨씬 깁니다. 6인치나 길고 키도 5인치가 커요. 이거 잘못 나왔네요. 하여튼 굉장히 이게 키랑 리치가 긴 선수예요. 그리고 그만큼 오블리킥이나 이런 딥킥 같은 걸 활용을 하면서 거리를 벌려두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상대 선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레슬링이 약해요. 레슬링이 약한 선수예요. 약점인 선수인데, 그 선수도 사우스포, 이 일리르 선수도 사우스포거든요. 물론 스위칭을 하지만 주로 사우스포로 많이 서 있는 폭발적인, 약간 로메로 느낌이 나는 그런 선수예요. 탄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페드로 타이슨 이 선수가 그때도 한 방 걸리고 넘겨가지고 이제 자신의 게임을 한 이제 그런 선수고, 거리를 싹 벌리려고 하는 게 약간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상대 선수가 덩치가 그때 1, 2 선수보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도 아마도 이 라티프 일리르 선수가 KO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일리르는 분명히 폭발력이 엄청난 선수예요. 그리고 그 일리르 선수의 정경기를 봤을 때도 굉장히 몰아치는, 약간 게스텔럼이 몰아치는 그런 느낌하고 이제 비슷하게 로메로나 게스텔럼이 몰아치는 느낌. 약간 폭풍이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페드로 선수가 걸렸을 때 아마도 보낼 확률이 굉장히 큰 선수고, 반면에 페드로는 압박감을 좀 많이 느낀다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백스텝을 밟다가 아마도 레프트 스트레이트 한 방에 중심을 잃고 이후에 연타에 무너지지 않을까. 굉장히 구체적인 예상이죠. 그리고 그게 언제 나올지 타이밍은 잘 모르겠어요. 타이밍은 아마도 1라운드 중반쯤 될 것 같은데, 초반의 탐색전 이후에 1라운드 중후반쯤에 아마도 그런 타이밍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헨리 세우도와 윌슨 에이스. 헨리 세우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레슬링 금메달리스트고요. 윌슨 에이스는 또 브라질의 주짓수 블랙벨트. 주짓수에 또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도 분명 그라운드 싸움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라운드 싸움으로 가게 될 거고, 윌슨 에이스 사우스포, 헨리 세우도는 오소독스 자세에서 많이 게임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요. 윌슨 에이스가 제가 보기에는 그라운드로 내려갔을 적에 그 상대가, 물론 저는 윌슨 에이스를 본 게 드존전밖에 없지만, 드미트리우스 존슨 현 챔프전밖에 없지만, 보여준 게 양 선수 다 사실 드존할 때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이 경기는 저는 이 경기의 승자는 예측하기 약간 힘든데, 분명 이 경기는 3라운드까지 갑니다. 3라운드까지 가고요. 그리고 피니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양 선수 다. 피니시가 나온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윌슨 에이스가 이길 확률이 높고요. 윌슨 에이스가 아마도 피니시를 한다면 서브미션 피니시가 될 거고, 윌슨 에이스의 서브미션 승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하지만 판정으로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경기 양상 자체가 판정의 양상, 야선수가 힘들게 약간 타격전으로 가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태클을 들어가게 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라운드 공방을 하다 보면은 헨리 세우도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판정으로 간다면 헨리 세우도 승, 윌슨 에이스는 서브미션 승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당 타격 횟수가 2배가 넘어요. 아니 2배쯤 돼요. 거의 2배쯤 되고, 적중률도 10%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플링으로 보면 평균 테이크다운 횟수가 굉장히 많죠, 윌슨 에이스가. 그러니까 타격을 많이 안 섞으면서 분명 타격에서 자신이 밀린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격이, 윌슨 에이스가 밀린다, 그렇다면은 그래플링으로 간다, 테이크다운으로 간다인데, 아마도 헬리세우도한테 막 싸잡고 태클, 싸잡고 다리 걸고, 혹은 통태클, 그냥 더블렉 들어가 버리고, 이런 건 안 통할 거예요. 싱글렉을 잡거나 더블렉을 잡더라도 싱글렉으로 전환 이후에 계속 흔들어주면서 중심을 흔들어주려는, 약간 더 주짓수에 가까운, 계속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리를 걸고, 혹은 약간 이제 유도같이 허리 우리기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윌슨 에이스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세우도를 넘기려면은, 세우도가 굉장히 이게 넘기기 힘든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답게 굉장히 넘기기 힘든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판정으로 가면 세우도, 윌슨 레이스는 그래플링으로 가서 서브미션을 노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보시죠. 닐 매그니와 하파엘 도스 아뇨스의 대결인데 굉장히 이 경기는 명경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이 경기가 여러분들 이 경기가 그거예요? 5라운드 경기예요? 살짝 궁금하거든요. 5라운드 경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일단은 닐 매그니 게스틀럼전에서 보여줬듯이 야 10인치가 리치가 차이가 나요. 10인치의 리치 차이가 있습니다. 양 선수가 10인치의 리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웰터급으로 올린 아뇨스 닐 매그니가 거리 잡고 싸우는 걸 굉장히 잘하지만은 아뇨스도 거리를 깨는 걸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긴 선수인 도널드 세로니를 미들킥으로 보냈을 만큼 사실 이 아뉴스는 거리를 좁히고 흔들면서 들어가서 때리고 태클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라이트급에서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웰터급으로 딱 올리고 체력이 딱 나오니까 약간 전에 패티스를 때려잡던 그 아뇨스의 느낌이 사피에딘전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 아뇨스를 저는 사피에딘전에서 봤어요. 그리고 닐 매그니는 분명히 그런 점에 대해서 게스텔럼전에서도 한 번 위험한 장면이 있었고요. 몇 번 정도. 몇 번 위험한 장면이 있었고 거리가 좁혀졌을 때 약간 그러니까 자기의 거리에서는 잘했는데 거리가 좁혀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그냥 가드 올리고 머리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는 선수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뇨스가 제가 응원하는 선수기도 하고 이게 좋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아뇨스의 승리를 예측을 할 겁니다. 아뇨스의 승리 예측. 근데 만약에 5라운드 경기면 힘들 거예요. 닐 매그니한테. 5라운드 만약 이 경기가 5라운드로 진행된다면은 닐 매그니 승, 3라운드로 진행된다면 아뇨스 승을 예측을 합니다. 아뇨스가 또 닐 매그니도 그라운드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은 아뇨스는 또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그래플러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아뇨스의 그라운드는 대단한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이트 디아즈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두드려 팼었죠. 그라운드에서. 네이트 디아즈도 블랙벨트인데.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느낌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라운드 경기에면 아뇨스의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닐 매그니의 승리 확률은 5라운드, 만약에 이 경기가 5라운드로 진행된다면은, 닐 매그니의 승리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 예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이벤트인데, 아만다 누네스와 발렌티나 셰프첸코. 키는 3인치, 누네스가 크고요. 리치도 2인치 정도, 누네스가 깁니다. 분당 타격 횟수 2배 이상 차이 나고요. 적중률도 한 2%도 높네요. 디펜스는 반면 셰프첸코가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게 경기당 평균 테이크다운 횟수인데, 두 선수 다 방어율이 굉장히 좋죠? 서브미션 시도.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보통은 시작을 주짓수 베이스들이 많아요. 브라질리언 주짓수답게. 이제 브라질리언들이 베이스 자체가 주짓수인 선수들이 많고, 주짓수를 평균 이상으로 다 잘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반면에 셰프첸코는 킥복싱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 선수예요. 닉네임 총알, 불릿답게 굉장히 타격에 유격을 있는 선수인데, 이 경기가 한번 무산된 적이 있었죠? 저번 이제 UFC 214에서 아만다 누네스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졌었는데,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경기 취소를 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발렌티나 셰브첸코의 승리를 예측을 해요. 왜냐면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브라질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흔들렸을 때, 굉장히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누가 있었냐면은, 대표적으로 조제랄도가 있었죠. 멘탈이 흔들렸을 때, 바로 13초 만에 KO 맥그리거한테 당했었죠. 대표적인 예고요.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 멘탈이 뛰어난 선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난다노에서도 그때 만약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의사는 오케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판단으로 의사는 경기를 진행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판단으로 경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경기를 하지 않겠다. 개최까지 마무리한 이후에 취소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만다 누네스가 멘탈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셰브첸코의 승리를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자, 그리고 그리고 이번 UFC 215에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드미트리 존슨과 레이보그의 플라이급 타이틀전이 취소가 됐어요. 레이보그 선수가 감량을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취소가 됐고 그 점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기사 한번 읽어보죠. 과연 어떤 기사가 나왔을지. 기사가 나왔으려나요? 이 경기가 굉장히 이게 취소가 됐어요. 아쉽고요. 길버트 멜렌데즈 패더급은 목표 달성과 새 출발의 기회. 패더급으로 라이트급에서 있다가 패더급으로 온 거죠. 원래 패더급 선수였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체중이 잘 빠지고 있다. 단순한 감량은 되지 않아 부담도 적었다. 패더급 만족한다. 좋은 체급에 있고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보다 빨라지고 민첩해졌으면 움직임이 나아졌다. 근데 보통 체급을 낮추면은 패티스가 그랬고 또 누가 있냐면은 체급을 낮췄을 때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체력적으로 정설적으로 낮추면은 체급을 낮추면 체력이 안 좋아진다는 게 정설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멜렌데즈는 라이트급에 있을 때보다 낮은 페이스의 싸움을 할 거예요. 반면에 제레미 스티븐스는 굉장히 높은 페이스, 에드가전에서도 보여줬듯이 높은 페이스로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티븐스의 승리를 예측을 한 거고 스트라이크 포스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멜렌데즈는 2013년 UFC에 입성한 이래 타이틀 전선에서 경쟁해 왔다. 데뷔전 당시 챔피언 벤슨 앤더슨과 격돌한 것을 비롯해 타이틀전만 2경기를 치렀지만 아쉬웠죠. 아쉽게 다 졌고 3연패를 했고 3연패에서 궁지에 몰려서 패더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패더급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연패를 한 이후에 연패를 했을 때의 모습 자체가 그냥 정말 한 끗 차이로 연패를 한 거면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약쟁이의 마지막 발악. 혹시 멜렌데즈가 약물에 걸린 적이 있었나요? 멜론데즈였네요. 멜렌데즈 약물. 오, 있었네요? 야, 멜렌데즈가 약물 검사에 걸린 적이 있었네요. 이러면은, 그쵸, 전성기 때 무한세우도 약발인 걸로. 그니까, 이게, 저는 약에 걸린 선수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칙을 쓴 거예요, 엄연하게. 반칙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로 멜렌데즈는 내일 KO 됩니다. 제가 예상할게요. 멜렌데즈 내일 KO 당하고 여기도 약쟁이 저기도 약쟁이 약쟁이 천국 UFC. 최근에 솔직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리복 스폰서가 들어오고 유사다가 개입을 하면서 약물 적발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링거가 금지됐고요. 그런 이유로 전에 리복 바지를 입기 전에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리복 바지를 입고 난 후에 선수들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유사다가 개입하기 전과 개입한 후 선수들의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몇몇 선수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와이드먼. 와이드먼이 덩치가 정말 컸거든요. 와이드먼이 덩치가 정말 크고 피지컬로 정말 압살을 하던 그런 선수였는데 약물 검사가 강화된 이후로 뭔가 어깨가 좁아지고 뭔가 얼굴이 엄청 커 보이고 퍼포먼스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 연패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멜렌데즈도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스티븐스 그쵸. 신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경쟁력 자체가 힘들 것 같고요. 멜렌데즈는 내일은 아마 굉장히 힘든 경기 맞다 엄청 맞고 맞을 것 같아요. 드미트리우스 존슨 15차 타이틀 방어전 가능. 물론 이제 215에서 경기는 취소됐지만 누구도 독보적인 커리어를 만들겠다. 15차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적수가 약간 지금 현재 플라이급에서는 적수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적수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가브란트나 지금 이제 벤턴급에서 뛰고 있는 가브란트나 딜라쇼가 내려와서 경기를 한다고 한들 그 선수들이 플라이급에서 벤턴급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냐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분명히 감량 자체가 더 힘들 거고 딜라쇼는 평체가 많이 안 나가서 감량 자체가 별로 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굉장히 저는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그 사이에서는 현 플라이급 선수뿐만 아니라 가브란트나 딜라쇼 둘 중에 한 선수는 상대해야 되지 않을까. 15차 방어전 안에 상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수염 사기다. 어디가 얼굴 경계선인지 구분이 안 가서 상대 선수 펀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답글 한번 보시죠. 예리하다. 수염 많은 선수는 충격이 그만큼 덜 갑니다. 기분 탓인 것 같고요. 그쵸, 얘기 나오네요. 근데 TJ 딜라쇼를 왜 피하냐? 아니, 디존이 딜라쇼랑 도대체 왜 싸워야 되냐고. 딜라쇼가 플라이 올 수 없겠지만, 오면 붙겠다. 딜라쇼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맥그리거가 휘저어놓은 판에 딜라쇼 정도면 충분히 디존과 경기를 할 만큼 명분은 저는 있다고 봐요. 전 벤턴급 챔피언이었고, 내려온다면은, 맥그리거도 그랬잖아요. 패더급 챔피언에서 라이트급 경기 한 번도 안 뛰고 바로 라이트급 타이틀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맥그리거 효과가 이런 게 있어요. 상당히 최근 경기 양상 자체가 경기를 매치메이킹하는 양상 자체가 명분보다는 약간 흥행성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게 물론 맥그리거 전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은 맥그리거 전후도 있지만 분명히 이 UFC의 스폰서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경기의 그 마지막 매치메이킹을 선정하는 단계는 수뇌부거든요. 수뇌부가 결국에는 이 매치메이킹을
그래, 그 경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스폰서로 넘어간 이유, 수뇌부가 중국 사람들로 바뀐 이후에 아마도 이런 명분보다는 더 이제 흥행성을 보장하는 경기들을 더 많이 잡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5차 전에는 가브란트 딜라슈의 패자와 한 번 경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다른 보시죠. 세우도 에이스 레슬러 주짓대로의 패자 부활전. 컨시더가 되게 메인과 코차가 당연하지만 다른 두 경기도 언더카드에 있는 아, 이 경기 메인 카드 아니에요? 이 경기 언더카드입니까? 이게 언더카드예요? 댓글이 없는 거 보면 왜 이 경기가 언더카드인지 알 거다. 이 경기는 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라운드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선수의 그라운드 경기를 봤을 때 그라운드 능력 자체가 어떤 선수가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붙어보기 전까지.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예측은 저도 좀 아까 힘들고 아까 하긴 했습니다. 판정 가면 세우도 헤이스는 서미션을 노려야 될 거다. 자, 이 정도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정도가 있고 이건 이제 유튜브 올라가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내일 이 경기가 끝나고 내일 저는 또 방송을 킬 겁니다. 내일 이 경기의 리뷰 방송을 아마도 한 8시나 9시쯤에 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